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무인기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번에 26일에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와서 음. 뭐 넉 대는 그렇다 쳐도 한 대는 서울 북부까지 왔다 갔다. 네. 저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 보복 계획까지 하고 전쟁 계획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번 사태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음. 아주 그 좀 어떤 정책의 중심을 세워서 대비하려는 네. 이런 어떤 좋은 모습, 정상적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네. 그렇습니까? 아니 우선 모든 게 남 탓이에요. 북한은 원래 아. 나쁜 짓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군은 니들 뭐 했어 지난 5년간 하고 윽박질러 버리니까 결국 합참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과했죠. 아니 작전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네. 사과를 하려면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하는 겁니다. 이 정무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군은 현행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 군사 작전 현행 군사 작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5년간 뭐 했나고 윽박지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 앞에 합참이 사과를 하는 이런 유니폼을 입은 군인이 예.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는 그건 이런 어떤 작전이 있는 상황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려면 그 방패막이 네. 바람막이가 돼주는 대통령이나 장관 자기들이 사과를 했었어야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얼마나 그렇게 윽박질러 놨으면 네. 또 저기 군에 이번에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과도한 대응이거든요. 아니 지금 보니까 군에서는 뭐 공격 헬기도 그렇고 네. 경공격기 뭐 출격시켜서 거기까진 그렇다 치는데 뭘 F-15 전투기, 예. F-16 전투기, 주력 전투기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그동안에 그 구속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압도적 대응이 웬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파리 모기 한 마리 나타났다고 뭐 부엌칼, 삽자루, 망치, 쇠토까지 등장했어요. 파리인 파리채로 잡으면 되는데. 어. 그래서 맞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다. 아니 F-15 전투기가 뭐 마하 거의 1.9까지 나오는데 그런 전투기가 예. 자동차 속도밖에 안 되는 80 내지 100km 그 작고 낡은 무인기 무슨 대응을 할 수 있다고 F-15가 뜹니까 그래. 맞지 않는 대응이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그 과도한 대응으로 실효성 없는 네. 그 군사 작전 결국 떠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그 5대 무인기 졸졸 강아지 마냥 쫓아다닌 거예요. 그 잘 보이지도 않고 레이더에서. 아니 그리고 봐서 추적해서 네. 조준하면 휙 지나가 버리고 너무 속도가 항공기 빠르니까 그러니까 조준도 못 하고 이래가지고 코브라 헬기에서 뭐 100발을 쐈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망치로 모기를 잡겠다는 듯이 이런 식의 휘두르는 걸 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네. 북에 대해 압도적 대응을 선호해 왔던 그 정치 권력 눈치 보느라고 군이 그 저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네. 군사 행동을 그냥 마구마구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건데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보 참사는 대부분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아니 2010년에 그 백령도 인근에 3월 26일 날 천안함이 거길 왜 갑니까? 그런 해역에서의 그 NLL을 방어한다 그러면은 그래 그때 당시에 작고 빠른 고속정이 대응을 하는 거지 뭐하러 1,000톤이 넘는 그 큰 배가 거길 왜 갑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작전하러 가다가 그 비극이 발생한 건데 상황이 맞게 항상 되는데. 일선의 전투원들을 네. 그 격에도 맞지 않는 어떤 걸 크게 한번 과시하듯이 등 떠밀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전투원들 등 뒤에서 떠밀어 가지고 야 가서 압도적으로 대응해. 네. 꼭 군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간섭하다가 천안함 사건 나고 또 K9 자주포는 그해 10월에 거기서 왜 쏩니까? 벌컨포나 쏘면 됐지. 그거 쏘다가 연평도 포격 사건 벌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뭔 안보 참사가 벌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반드시 그 배후에는
전문성 없는 그것도 병영 면제자 대통령이 군의 작전에 무리하게 간섭하고 예. 또 일부 공명심이 강한 지휘관들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뭘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꼭 요래다가 누군가 피를 흘리고 네. 피난을 가고 사람이 희생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아픔을 겪었던 게 뭐냐? 네. 바로 군사적 합리성이 결여된 이런 어떤 그 무모한 군사 작전이 부른 비극이었다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고 저 코미디 같은 모습이 이번에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압도적 대응이 웬 말이야? 무인기에는 무인기에 압도적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말씀해드리면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확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응징하라. 그렇죠. 확전을 점점 각오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항상 예. 우리가 뭔가 압도적으로 응징하고 보복한다고 크게 나갈 때 네. 적은 가볍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에 다 나오는 얘기요. 네. 자기 힘만 믿고 저기 힘을 앞세워서 의시되는 장군처럼 위험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지피지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대비하면 위태롭지 아니하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전선을 안정시켜서 위태롭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어떤 그 병가의 그 기본 그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뭘 좀 보여줘라. 압도적으로 뭘 해라. 그러면은 무인기 하나 때문에 전쟁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네. 그러면 응징보복 그렇게 말로는 누가 못해. 그런데 응징보복 했냐? 응징보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와서 휘젓고 무인기가 갔다면 추적해서 북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내서 격파해 버리는 거. 예. 이걸 응징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해. 다 하지. 근데 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막 윽박 지르고 뭐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저 윤석열 대통령의 신경쇠약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오른쪽 뺨 왼쪽 뺨 얻어 터지고 나니까 분하고 억울하다고. 예, 예. 이제는 싹 쓸어버려. 뭐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 이러는데 꼭 저런 사람이 지더라니까. 그 손자병법에 그 저렇게 자기 힘만 믿고 네. 상대방을 관찰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 뭘 행동하고 밀어붙이는 거 좋아하는 장수가 어째진다고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꼭 저렇게 나가다가 큰 코 다친다고. 그게 이명박 박근혜 때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뭐 등등의 그 안보의 참사 비극의 이 배후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야, 거기에다가 군에다가 얼마나 네. 압박과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그 강경한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되니까 군부대가 피로에 젖어가지고 이제 풍선만 봐도 전투기가 떠야 되는데 새때만 봐도 전투기가 떠야 되는데 그 긴장을 어떻게 감당해요? 꼭 그럴 때 군의 인권 사고 터져, 군기 사고 터져, 총기 난사 사고 터져. 항상 보면 그게 2010년이 제일 심했거든. 그때 피로가 극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병 2사단에서 총기 난사 사고.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반대편 동부전선에서 또 임병장 사건이라고 또 총기 네, 난사 네, 사건 기억나네요. 터져. 윤일병 사건 터져. 그때 보세요. 허구한 날 그랬어요. 허구한 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군대가. 네. 업무는 과중해지고 극도로 피로해지는데 연일 그냥 닥달하고 군대 들들 볶아대니. 그렇죠. 이게 국방장관은 질책했으니 그 밑에 또 네. 줄줄이 질책과 또 압박이 있겠죠. 네. 군 내부에. 그런 데가 위험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저렇게 풍선 하나에 놀라서 전투기가 출동할 정도로 이렇게 민감해졌다는 거는 군이 이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전투기가 안 떠도 돼요. 레이더 행적을 잘 보면 새떼인지 무인기인지 구별할 수 있거든. 계속 그저 보다 새떼는 보면. 네. 이렇게 오다가 방향이 자주 바뀐다고.
흩어졌다 모였다 하고. 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신호가 왔는데 이건 새 때로 봐야 된다. 아. 그런데 무인기는 어떠냐 하면은 한 대고 또 이렇게 항적이 네.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인기 같다. 그 충분히 관찰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은데 네. 야 이거 잘못하면 놓친다. 빨리 떠. 빨리 가. 사거리 가서 붙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 군대를 갖고 노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자꾸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 피로도 감당을 못하고 이게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가는가 한번 보라고. 반면에 지금 북한군은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남측에 보냈는데 살아 돌아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99년도에 네. 한번 언론에 안 난 일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속초 앞바다였나 봐요. 거기에서 그때만 해도 96년에 또 99년에 동해에 북한 잠수함 잠수정이 왔다가 어망에 걸려가지고 2번이나 좌초되는 사건이 네. 터져가지고 아주 나라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의 모종의 사건이 있었는데 깜깜한 밤에 밸브가 고장 나가지고 잠항을 못하는 그러니까 부상한 상태로 있는. 북한 잠수정이 네. 유유히 그 바다에서 북으로 귀환하는데 성공을 했어. 이때 북에서 난리가 난 거야.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함장을 영웅 취급하고 훈장까지 줬다는 어떻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내가 북한 해군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네. 그랬는데 내려만 가면은 그냥 저승사자가 되더만 이번에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잠수정을 기차에 실어가지고 서해 쪽으로 빼서 네. 그 잠수정으로 서해 북한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군요. 그 정도로 북한이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야 가능성이 있다. 네. 우리가 남측의 경계망 뚫었다. 어. 이랬던 게 99년도거든요. 그런데 2022년. 이번에 무인기가 네. 들킨 상태에서도 5시간을 그것도 서울까지 이렇게 휘젓고 왔는데 남조선의 비행기들이 강아지 마냥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나도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뜨다가 지들이 추락했다. 결국 무인기 추락시킨 게 아니라 아군기 추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북에서는 지금 축제 분위기일 거라고. 야.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F-15를 띄워서 뭐 할 건데 그걸 띄워가지고 그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레이더에 뭐가 뜨다 보면은 다 띄우고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뭐 새떼였다 풍선이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손자병법 좀 읽어봐요. 손잡이 보죠.